안녕하세요. 12호선입니다. 이전 영상으로 도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입지, 시설, 규모, 배분 이렇게 4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토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기업의 수요를 추정하고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탐색해서 목적에 맞게 입지를 결정하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단지, 지구단위 등 세분화가 될 수 있고, 세분화하는 목표는 토지를 최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항상 부동산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입지 선정은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 설계를 하면 좋을지를 찾는 작업이죠. 학문적으로 서술을 하면 사업 목표에 적합한 대상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탐색하고 몇 개의 후보군을 설정하고 사업 예타 후 확정한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입지란 결국 해당 지역의 특색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부동산도 개인 투자자들도 주지역이 있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경험을 쌓으면 타지역도 관찰하고 분석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 계획인 시설 계획입니다. 사업시의 필요시설을 종류별로 추정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주택단지의 경우 아파트, 그리고 다른 주거시설들,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물류단지에는 물류창고, 관광단지의 경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시설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번째로 규모 계획은 예측된 시설의 이용 범위나 빈도, 개수당 크기, 그리고 인구 및 기업 활동 등 수용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건축물의 경우 법규상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의해 결정되며 실제로 시설 종류의 추정보다는 규모의 추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배분 계획입니다. 규모 계획에서 산출된 각 시설 용도별 면적을 해당 사업 대상지에 평면적, 입체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고밀도, 저밀도 계획,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시설을 우선순위로 두고 공업, 상업, 주거시설 순으로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표현된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으로 용도지역 지구제,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제작해서 홍보하는 토지 이용 계획표를 입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선 입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도시는 어떻게 개발이 되어 왔으며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언제 어떻게 어떤 법규로 승인되고 시행되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 설계 이후 토지 이용 계획까지 끝났다면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입니다. 도시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다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사를 계획하실 때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기본 요소인 대중교통, 도로 등 교통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교통계획은 인구 및 물류의 이동과 배치, 그리고 흐름을 위해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계획이죠. 교통으로 출퇴근, 업무활동, 쇼핑, 여가활동 등 모든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하철역이 하나 생기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또 어떤 지역은 교통이 불편해서 집값이 저렴하다, 이 말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없던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통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에 왕복 8차선 도로를 공사를 해버리면 오히려 녹지시설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적정한 수요의 추정이 계획 수립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요 추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4단계 추정 방법인데요. 어느 지역의 통행 발생량을 예측하는 통행 발생 단계, 발생되는 통행량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되는지 통행 배분 단계, 배분이 될 때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지 수단 선택 단계, 마지막으로 진행 경로를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적절하게 노선을 배분하는 노선 배정 단계로 나눕니다. 이렇게 통행 발생량이 산출되면 목적지 간 통행량, 그리고 나아가 지역 간의 이동량을 산출을 하죠. 이리하여 궁극적으로 적절한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되어 지역 간 교통수단에 의한 노선을 배분하게 됩니다. 교통계획에서는 교통부분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을 토대로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5년, 10년, 20년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부동산 투자자가 해야 될 거는 장래 인구 물류의 이동 흐름, 그리고 국가교통계획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통망 발전에 대해서는 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전 바탕 계획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3기 신도시의 큰 계획을 보시면 GTX, 그리고 서울 외곽에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하며 위치 선정에도 다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죠. 현 정부가 규제가 심하다, 정치를 못한다, 무능하다 이런 말들과 국토종합계획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강조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블루오션은 있고 그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도시계획부터 토지 이용, 입지의 선정, 그리고 교통망의 중요성 등 어떤 자료를 읽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보이시나요? 저는 생업이라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동산까지 전문적으로 알고 계실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추후 부동산 상담을 할 때 부동산 관계자가 적어도 기초 상식은 갖고 있는지 이런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